약 5년 전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술력으로 기업 가치가 무려 10조 원까지 치솟아 올랐던 바이오 분야의 전설적인 스타트업이 무심코 내뱉은 창업자의 한마디로 인해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져 내려 투자자를 비롯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가 설립한 바이오 벤처 기업 테라노스입니다. 세인트 존스 스쿨을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해 화학을 전공한 엘리자베스 홈즈는 중국과 홍콩 등에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줄여서 사스라고 불리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던 당시 중학교 때부터 갈고 닦아 유창한 중국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한 연구소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녀는 의료진단 키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 스탠포드 대를 중퇴하고는 테라노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바로 바늘로 콕 찔러 얻을 수 있는 단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사람의 많은 의학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어 주사기로 일정량 이상의 혈액을 뽑아야 하는 전통적인 혈액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엄청난 기술 에디슨을 개발한 것인데,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전체 1위의 드러그스토어 체인 기업인 월그린에서 에디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무려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창업자인 그녀 역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홈즈가 뉴요커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에디슨이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었는데,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말실수로 결국 테라노스의 실체가 드러났죠. 테라노스의 대표 기술 에디슨을 활용하면 혈액 검사 항목 250가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실제는 에디슨이 단 1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투자자는 물론 월그린마저 떠나 테라노스 기업 전체가 무너졌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제2의 테라노스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어 화제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니콜라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수소자동차 설계회사 니콜라는 최근 월가에서 일명 숏셀러라고 불리는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 성향을 띠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제기한 의혹에 진땀을 흘리며 해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의혹은 니콜라가 지난 2016년에 공개했던 수소 세미트럭 니콜라1에는 핵심 동력 장치인 수소 연료 전지를 비롯해 기어나 모터 등이 보이지 않았고, 2018년에 공개한 영상에서는 트럭이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진력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경사가 있는 언덕 위로 끌고 가 단순히 굴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 현재 힌덴버그 리서치에서는 니콜라가 실제로 수소전기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일부 언론에서는 니콜라를 향해 회사명을 니콜라 대신 뉴턴이 더 적합할 것 같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지난 14일에는 미국의 증권소송 전문 로펌 로젠 역시 니콜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이슈가 커졌죠. 이처럼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며 수소차 분야에서 각광받던 니콜라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수소트럭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수소차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고자 하죠. 전기차는 승용차 중심으로, 수소차는 트럭과 같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투트랙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대형 상용차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수소차 세계 1위의 위험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완성차 외에 수소연료 전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수소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수출권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을 바탕으로 진행됐고, 16일 부산항을 통해 스위스의 수소 저장 기술 전문 업체인 GRZ 테크놀로지스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죠.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차는 이 외에 그동안 일본의 텃밭으로 토요타, 마쓰다, 미쓰비시, 혼다 등의 일본 브랜드로 가득 찼던 베트남 시장에서 기아차와 함께 일본 브랜드를 다 제쳐버리고 시장 점유율 19.5%와 16%로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죠.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을 몰아내며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는 11년 전 철수해야 했던 일본 승용차 시장에
다시 한번 출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달 초 현대차는 처음으로 승용차 전용 일본어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지난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수소차 등의 친환경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한 현대차의 경쟁력을 어필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에 현대차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승용차 판매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현대차의 친환경 브랜드 홍보만으로도 움찔할 만큼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기술이 정말 위력적이고 동시에 일본의 텃밭이었던 베트남에서 한번 밀렸던 일본이 이제는 자신들의 안방에서조차 한국 기업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저녁까지 북한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휩쓴 뒤 밤대로 소멸했다. 그러나 오늘 내내 이어진 폭우와 가뭄으로 강원도 등 동부지역 도로와 거리 곳곳이 침수됐고 가로수가 브릿지로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8시 기준으로 태풍 10호는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해 북상하던 중 양강도 대감군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했다며 태풍 소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미 내려졌던 경보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북한은 태풍이 저기압으로 약화해 소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향권 내에 있어 8일 오전까지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고 특히 함경북도 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선이 오후 내내 북한 지역을 휩쓴 탓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인명 피해 관련 보도는 없었다.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사 때 도로 등이 처참히 침수됐던 강원도 원산시는 또다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중앙TV는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성도원 도로 입구가 완전히 차단되고 성도원 구역의 소나무들이 뿌리째 넘어갔다고 전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서도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이 전파를 탔다. 태풍의 영향권 내 지역의 강물과 하천도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중앙TV는 태풍 9호 때 불어난 강물들이 아직 제지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 10호가 들이닥쳐 여러 강하천들과 저수지에 큰 물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후 한때 강원도 금강군 금강천도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주변의 모든 인원이 대피했고 다리와 주변 도로들의 통행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 김치시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하수망에 물이 빠지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겼고 해안가 주변 농장들도 침수됐다고 중앙TV는 전했다. 김치시 태풍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취재기자는 강풍에 우산이 뒤집힌 채로 중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수도 평양도 태풍 피해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앙TV는 평양시가 태풍 10호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면서 샘바람과 폭우로 고층 건대 유리가 깨지거나 나무들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해운송 책임보원도 중앙TV에 출연해 대동강 큰물지휘부에서 태풍 경보를 받은 즉시 상류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저수지들과 강문들의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중앙방송과 중앙TV를 통해 이날 새벽부터 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거의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태풍 상황을 전달하며 실시간 중계를 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재민이 1흔 8명 발생하고 시설 피해가 785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하이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종 2명, 부상 5명 등 총 7명이다. 이날 오전 강원 삼척시에서 40대 남성이 삽괴속 책으로 철수하다 대수로에 빠져 실종됐다. 경북 울진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60대 주민이 하천 공유에 휩쓸렸다. 부산에서는 강풍에 날아온 간판에 맞은 시민이 부상을 입었고 강풍에 타고 있던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경남 어제와 충남 공주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는 변사치 일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외상 없이 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경우는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태풍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이재민은 47세대 78명 발생했다. 이들 중 60명은 아직 집에가지 못하고 있다. 인명피해 우려로 일시대 변 인원도 3,07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64명이 여전히 대피 중이다. 시설 피해는 총 785건 집계됐다. 제 온산항 광석이선 타워 등 항만 시설과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는 423건이다.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2, 3호기의 터빈 발전기는 자동 정지됐으며 외부 방사선 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주택이 110곳이며 어선 76척이 침몰하거나 파손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362건 접수됐다. 양식장 29개소도 피해를 보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또한 비바람으로 전국에서 75,237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나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복구됐다. 현재 전국 11개 공항 342편의 항공기가 운항된 상태다. 87개 항로 여객선 114척이 끊겼으며 21개 국립공원 607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영동선 영주에서 강릉 구간, 태백선 질천에서 백산 구간 등 일반선 철도 2개 노선이 멈췄고 전국 도로 56개소가 통제됐다. 태풍 하이선은 이날 밤 9시쯤 북한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이날 오후 5시부로 전국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다만 오는 8일까지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